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채화 시작하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보내주신 수채화 첫걸음, 물감과 친해지기 자료를 보니까요. 그 수채화 특유의 맑고 투명한 느낌 다들 좋아하시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뭘 사야 할지, 물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막막하다. 이런 느낌 받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처음엔 다들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그 첫걸음을 좀 확실하게 뗄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그 즐거운 그림 그리기를 위한 필수 준비물, 자료에서 말하는 기본 장비 4총사부터 한번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가 물감인데요. 튜브형으로 한 20색에서 24색 세트. 이걸 추천하더라고요. 뭐 신한하고 전문가용 이런 구체적인 예시도 있던데 혹시 고체 물감보다 이 튜브형이 초보한테 더 나은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? 네. 그 튜브 물감은 이렇게 짜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색을 섞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딱 덜어내기가 훨씬 쉬워요. 좀 직관적이죠? 아하. 근데 고체 물감은 물 조절을 해서 농도를 맞춰야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 튜브형으로 물감 자체랑 먼저 친해져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직관적이다. 네. 다음은 팔레트. 이거 플라스틱은 쓰다 보면 색이 좀 밴다고 하던데요. 그럼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? 맞아요. 플라스틱은 오래 쓰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. 자료에서는 뭐 철제나 알루미늄 아니면 도자기 팔레트 같은 걸 추천하는데요. 그게 표면이 매끈해서 물감색이 그대로 잘 보이기도 하고 닦아내기가 훨씬 편해요. 세척이 편한 거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래야 뒷정리 부담도 좀 덜하고요. 붓은요. 붓은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?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. 붓은 그 물을 잘 머금는 함수성하고 붓 끝이 탁 모이는 탄력, 이게 중요해요. 처음에는 그냥 크기 다른 둥근 붓 한 3개, 예를 들면 뭐 4호, 8호, 12호 이 정도에다가 좀 세밀하게 그릴 때 쓸 세필붓 하나, 그 정도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. 둥근 붓 3개랑 세필붓 하나. 오케이. 마지막으로 종이. 와, 근데 자료에서 이걸 진짜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쳐놨던데요. 왜 일반 스케치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? 그게 수채화는 이름 그대로 물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반 종이는 물이 닿으면 금방 막 울퉁불퉁해지고 심하면 찢어지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경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램수로 300 GSM,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300g. 이 정도 되는 두껍고 좀 튼튼한 수채화 전용지를 꼭 써야 해요. 이 정도는 돼야 물칠하고 덧칠해도 종이가 버텨주거든요. 300 GSM. 기억해야겠네요. 그리고 물통 2개 쓰는 팁도 있었죠. 하나는 붓 헹구는 용, 다른 하나는 깨끗한 물 담는 용. 이렇게 나누면 색이 덜 탁해져서 그 맑은 색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. 물통 2개. 그거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. 자, 그럼 이제 재료는 알았고 수채화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또 가장 어렵다는 물 조절. 이걸로 넘어가 보죠.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사실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. 물이 많으면 색이 연하고 투명해지죠. 그래서 넓은 면적 칠하거나 좀 부드러운 느낌 낼 때 좋고요. 네. 반대로 물이 적으면 색이 진하고 선명해져요. 그래서 붓자국을 좀 살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세밀한 부분 그릴 때 유리하죠. 그리고 붓에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휴지나 마른 천에 살짝 톡톡 눌러서 조절하면 되고요. 휴지나 천으로 간단하네요. 연습 방법으로는 한 가지 색으로 물 양만 다르게 해서 쭉 칠해보는 거. 색상 띠 만들기. 이걸 제안하던데요. 네, 그거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. 물 양만으로도 얼마나 다른 느낌이 나는지 직접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렇군요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수채화는 한 번 칠하면 이게 수정이 좀 어려워요. 맞다. 덧칠하면 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점점 어두운 색을 겹쳐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연한 색부터 시작해서 깊이를 쌓아가는 거죠. 밝은 색 먼저. 네,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. 그럼 이제 진짜 초보자도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필수 기법 3가지. 이거 알아볼까요? 첫 번째가 번지기. 이게 제일 수채화답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영어로는 wet on wet이라고도 하는데 종이를 미리 물로 좀 적셔 놓거나 아니면 색을 칠하고 그게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탁 찍어서 자연스럽게 스르륵 퍼지게 하는 거예요. 스르륵. 네, 그 색들이 막 섞이면서 만드는 우연적인 효과. 그게 참 예쁘죠. 뭐 몽글몽글한 구름이나 안개 같은 거 표현할 때 아주 좋아요. 구름 표현 재밌겠는데요. 두 번째는 겹치기.
이건 뭐 색셀로판지 겹친 느낌이라고 하던데? 아, 글레이징 기법이요. 이건 중요한 게 먼저 칠한 색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을 더 칠해야 돼요. 완전히 마른 다음에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기법이죠. 기다려야 하니까. 기다림의 미학이군요. 자, 마지막 닦아내기. 이건 실수했을 때 만회하거나 아니면 밝은 부분 표현할 때 좋다고요? 네, 리프팅이라고 하는데요.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물기를 좀 뺀 붓이나 휴지, 마른 청 같은 걸로 살짝 눌러서 색을 걷어내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실수로 좀 잘못 칠한 부분이 약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있잖아요. 반짝이는 물방울 같은 거?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죠. 와, 오늘 진짜 알차게 배운 것 같아요. 필수 준비물 4가지부터 물 조절 기본 원리, 그리고 번지기, 겹치기, 닦아내기, 이 핵심 기법 3가지까지. 네,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았네요. 자료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실파 좀 두려워 말고 그냥 꾸준히 그려보는 거, 그게 중요하겠죠. 작은 엽서에 좋아하는 과일이나 꽃 이런 거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꾸준함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.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, 어떤 질문인가요? 단순히 이런 기법들을 익히는 걸 넘어서요. 수채화의 가장 큰 특징이 그 투명함이잖아요. 그렇죠. 그 투명함을 이용해서 빛 자체를 어떻게 그림에 담아낼 수 있을지, 혹은 일부러 칠하지 않은 그 종이의 흰색 있잖아요. 그 흰색을 어떻게 하나의 색처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와, 빛과 여백의 활용이라 되게 흥미로운데요?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지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네요? 네, 그런 고민들이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의 즐거운 수채화 여정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